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0분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7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이고요. 오늘 방송은 월간 시황 방송입니다. 제가 매주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 주를 보는 건 주간 시황 방송, 주간 증시 체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시작할 때쯤 한 달 전체를 한번 바라보고 그에 따른 이벤트와 대응 전략을 짜보는 월간 시황 방송은 이런 이제 7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과 같은 월간 시황 방송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간 시황 방송이고요. 7월 달 한번 딱 표현하자면 장마철을 지나고 있는 한국 증시다. 장마가 막 내렸다가 약간 장마가 소강 상태인 그런 증시가 지금 아닐까, 7월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주요 증시 이벤트. 과연 7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7월은 일반적으로 7, 8, 추석 전까지 증시는 보통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름에는 별로 증시가 재미없다. 또 그에 따른 재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증시도 보시면 재료가 별로 없는데요. 일단 핵심 증시 변수 한번 보시면 3개. 미중 무역 분쟁 그게 있고요. 관세 부과가 6일에 있죠. 그다음에 정정협정 65주년. 중국 수입 관세 이하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사실 이걸로 6월에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죠. 그래서 주요 이벤트 한번 보시면 자, 1일 날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시고요. 중국 수입 관세 인하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과연 이게 다음 주 장세부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한번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드디어 이제 7월 증시의 가장 큰 변수인 미중 무역 분쟁 관세 부과일입니다. 7월 6일날 진짜로 관세를 부과하느냐.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뭐 시중에서 보고 있지만 뭐 트럼프는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7월 6일날 이전에 뭐 중국에서 뭐 왕이가 간다, 왕이 부장이 뭐 미국 가서 그래서 타협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가능성은 낮다고 시장은 보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진짜 최악의 경우가 가게 된다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12일날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6월달에 7월달에 과연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7월에는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어쨌든 한 번 정도 올리게 될 거라는 가능성이 지금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26일 날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으로 지금 뭐 미국에서 유해 발굴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딱 보시면 이벤트가 6월에 비해서 엄청 적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시가 소강 상태다. 근데 지금은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횡보 내지 하락할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라는 거죠. 증시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턴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거를 이 표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부 내용 한번 알아보시죠. 6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6월 수출을 보면 2달 만에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죠. 근데 뭐 소폭을 하락했다, 뭐 얼마만큼 하락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출이 이제 정체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더구나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의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총 수출액의 정체는 곧 기업 실적의 정체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에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 수출에 우리나라 경제가 10이라면 수출이 5 정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거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확 좋아지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고 또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액이 늘어나면 그걸 보고 외국인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입 동향을 매주 보는 거고 그래서 향후 하반기 증시가 녹록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 수입 관세 인하인데 이제 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관세 인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력 수출업종인 자동차, 화장품, 의류 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관세가 인하되는데 그래서 중국 내수 소비주, 그러니까 지금 무역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왜 무역 분쟁에서 이제 고의가 나올 건데, 그쵸? 관세 부과로 이제 여러 가지 6월 증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왜 미중이 싸우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고 그걸 다시 중국이 받아서 완제품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그 중간재 수출도 감소하지 않을 거냐?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많이 증시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중국 수입 관세 인하랑 엮어보면, 그래서 이제 관심을 우리나라가 이제 중간재에도 수출하지만 중국 내수 소비주에도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게 뭐가 있으면 화장품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7월에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중간재가 아니라 한국이 완제품을 해서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 내수 회수해서 되는 거, 그런 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정전협정 65주년입니다. 7월 26일. 그래서 지금 이 협정일에 맞춰서 미군 유해 발굴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뭐 관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 가능하고 종전선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어떤 새로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증시의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올해 초에 이제 4월쯤에 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하여튼 경협자만 붙은 건 전부 다 올라갔죠. 뭐 비료, 철도 뭐 하여튼 뭐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11월에 코스닥을 뭐 정부가 투자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땠나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 가리지 않고 올라갔죠. 금융투자가 막 사대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시장의 기대감, 주식의 속성은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쭉쭉쭉 그냥 쏠림이 심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약 바이오주 지금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가려서 올라갔죠. 시총 상위라고 무조건 안 올라갔죠. 이 경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실현 가능한 그런 거 중심으로 갈 수 없다. 뭐 자원개발, 뭐 산림, 뭐 비료 이런 거 있는데, 이제 경협주가 새로게 나오면, 예전에 철도주가 여러분 방금 얼마 전에 뭐 회의에서 뉴스도 나왔지만 주식이 반응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재료가 끝인 거예요. 뉴스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기존에는 반응했는데 지금은 반응 안 했다면 그건 재료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또 새로운 경협주에 관련된 뭐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폭이 예전처럼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압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지금 남북경협주는 소강 상태인 거고. 어쨌든 근데 이게 여기서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남북경협주는 장기적인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7월 증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향후 증시 전망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었죠. 기준금리가 2.0, 2.5, 3.0까지 내년 2분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글로벌 경기는 한국 경제가 같다. 왜냐,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꺾이면 우리 경제도 꺾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거다. 그래서 자금도 이탈될 거다. 비슷한 수준으로 신흥국으로 이제 빠지면, 지금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2달 전 뭐 언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약간 덜 빠져나가고 있다가 혹시나 하는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을까라는 해서 그래서 안 빠져나갔던 자금까지 별다른 게 없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비슷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결국 왜 이렇게 빠져나갔느냐? 10년간의 글로벌 장기 호황이 종료가 된 겁니다. 미국 다우존스 10년 올랐잖아요. 뭐 10년 약간 안 되지만.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외국은요 더 많이 올랐습니다. 2배, 3배 오른 데가 많아요. 왜냐? 자금을 풀었잖아요.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기성 자본들이 이리저리 저리 다 갔던 거죠. 근데 그래서 유동성 장세의 종료가 된 거고 10년, 그러니까 항상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죠. 사이클이 있죠. 다만 그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틀린 거지, 그 기간이 틀린 거지 주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는 이렇게 꺾인다. 이게 큰 메커니즘이라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대출금리를 받으실 분도 너무 빡빡하게 받으시지 마시고 이제 향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걸 대비해서 이제 받으시란 얘기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한 뭐 5%, 6%가 나왔다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 7%, 8%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5%, 6%를 빡빡하게 내 진짜 이빠이 해갖고 샀다. 그러면 내년에 힘들겠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변동금리로. 물론 고정금리를 하시면 되지만 또 고정금리는 또 이미 어느 정도 반영돼 있잖아요. 은행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그럼 7월 증시를 일단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주식 전망은요. 장마비가 잠시 멈춘 흐린 날이다. 장마가 끝나진 않았지만 잠시 멈춘 소강 상태인 날이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으면 6월 증시를 심하게 압박했던 게 있죠. 저희가 달러 강세, 돈이 빠져나가니까 금리 인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도가 막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클라이막스가 지나가고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면, 최악으로 가면 증시는 빠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증시는 상승할 재료도 하락할 재료도 뚜렷이 없는 재료 공백기에 진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해도 잠시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있어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아닌 기술적인 반등일 확률이 높아 섣부른 매매는 접근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7월에 증시가 모르겠어요. 남북 경협이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냥 잠깐 소강 상태다. 비가 막 내리다가 빗방울이 옅어지면서 뚝뚝 떨어지면서 잠시 비가 멈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황을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눴는데요. 일단 부정적인 요인은 달러 강세입니다. 원화 약세인 거죠. 미국 경제가 호조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금리가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결론 따져보면 달러만 강세고요. 비달러는 다 약세예요. 위안화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고 원화도 약세고 유로화도 다 약세인 거예요. 딴 데는 다 돈을 풀고 있고 미국만 돈을 걷어들이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려면 원화가 강세여야 되죠. 그래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하니까.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어쨌든 지금은 진정 국면에 들어온 것 같다. 특별한 이벤트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무역 분쟁 이것 때문에 6월 또 떨어졌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제 왜 중국 수출 문서 수출이 감소에 대한 우려가 됐고 또 이란에 따라서 이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에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7월 6일 관세 부과 우려가 있는 거고요. 경기 동향, 기업 실적이 안 좋습니다. 글로벌 경기를 긴축하죠. 미국도 긴축을 하고 유럽도 EU도 12월 되면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은 거고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각종 경기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고. 또 기업 실적 예상치가 점차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7월 6일 관세 부과가 또다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완전되면 망가지니까. 저평가 국면, 근데 긍정적인 이유는 저평가 국면입니다. 보통 이제 계속 2300포인트가 PBR 1배라서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라는 보는 게 긍정적인 요인인 거고, 이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 채권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약 이제 다 털고 나가면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아야 되는데 채권을 또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완전한 이탈은 아니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비교해 봤을 때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증시의 반등 조건을 보시면, 자, 달러 강세 지금 1120원까지 왔어요. 이게 진정 국면에 진입을 해야 되는, 이게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제 그러다가 1120원부터 환율이 하락한다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환 차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환율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1120원부터 올라가지 않고 다시 환율이 어디서 하락한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된다. 그럼 이제 중국향 수출에 대한 감소 우려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제 3분기에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될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지금 7월 증시의 반등 요건인데, 아쉽게도 두 가지 반등 요건이 7월에 나올 확률은 낮기 때문에 뭐 사실 관망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름까지는 좀 쉬시라, 매매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7월 증시에 부득이하게 매매할 경우에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자, 지금은요 성장주가 관심을 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가치주, 실적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성장주죠.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반드시 저평가돼야 되고 3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주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싼 거 좋고 싸고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고 그런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글로벌 우리 수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 환율 노이즈가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게임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여기다 이제 내수주라는 게 중국 내수주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화장품, 음식료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건데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싸고 가치도 있고 좋은데 지금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속 매수하는 종목을 선호하셔야 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한쪽이 또 지속 매도하는 종목은 피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살려는 종목의 외국인과 기관 둘 중에 하나 지속적으로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 건드리지 사시면 안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지속 매수하는 종목을 사셔야 그나마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절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시고요. 단기 투자십니다. 한 목표 수익률 개인 투자 10% 잡으세요. 그리고 짧은 단기 매매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아셨죠? 반등이 만약 나오면 그럼 이제 보시면 그러신 분이 있어요. 물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손절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손절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손절하고 딴 데서 메꿀 수 있을 때 그게 손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그 손실을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때, 저는 제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게 한 10%라고 생각하고요. 손절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뭐 15%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종목도 상승이 20% 이상 나오기가 쉬워요. 한번 시세 났을 때 아주 뭐 세력주 이런 거 빼고 저는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식에서 20% 이상 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실이 20%가 넘는다면 지금은 멀쩡한 종목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막 실적 안 좋고 이런 거 빼고 멀쩡한 종목 기준으로
일반적인 종목 기준에 손실이 20%가 넘는다면 지금은 또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면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차라리 근데 이제 손실이 한 5%다 10%다 그러신 분들은 현금화 하시는 걸 한번 권유해 드리고요. 참 손절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손실이 지금 40%다 50%다 이러신 분은 지금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죠. 일단은 좀 버티셔야 된다.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막 40% 50% 이렇게 손실 나신 분들 단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뭐 이렇게 적자를 많이 해서 뭐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판단을 하는 게 뭐라고 답을 명확히 내려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시지만 어쨌든 그걸 잘 한번 판단을 하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현금을 확보하고 매매를 가급적이면 쉬시면 좋다.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총 매매를 하시면 이런 좋은 걸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소형주 지금 선택할 때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지금 하락으로 또 방향이 좀 잡히기 때문에 공매도 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꼭 체크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7월 7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진짜그 7월 2주차 방송이고요. 이건 주간 시황 방송이죠.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